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늬 212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1월 2일이네요. 부정으로는. 네, 새해가 또 다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페이지 46, 페이지 중간에요. 이렇게 말하다 보니, 여기부터 나갈게요. 네, 이렇게 말하다 보니 어느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난다. 그녀가 저녁 식사로 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햄의 양쪽 끝을 다 잘라내는 걸 보고 남편이 당황해서 물었다. 햄의 양쪽 끝을 왜 자르는 거요? 그녀가 대답했다. 엄마가 이렇게 요리했어요. 우연히 그날 밤에 그녀의 엄마가 저녁 식사를 하러 들으셨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은 햄의 양쪽 끝을 왜 잘라버렸냐고 물었다. 엄마가 대답하기를 나의 어머니가 그렇게 요리하셨거든. 그래서 그들은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왜 햄의 양쪽 끝을 떼어냈냐고 물었다. 대답은 프라이팬이 너무 작아서 그랬단다. 할머니 댁에서 엄마의 친정 엄마는 프라이팬이 작아서 끝을 잘라냈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그걸 보고서 그냥 그 의미는 모르고 할머니가 한 걸 그대로 흉내낸 거예요. 흉내냈더니 뭐예요? 딸이 그걸 보고 그대로 흉내를 내더라는 거죠. 예. 그냥 이게 지금 두 번째잖아요. 누구를 보고 자랐는가. 경제청 사진의 두 번째 영향이 누구를 보고 자랐는가예요. 그래서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쵸? 이유도 모르고 그냥 했던 걸 그대로 부모님들을 따라하는 거, 특히 엄마를 따라하더라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우리는 돈에 관한 부모님 중 한 분을 닮거나 두 분의 모습을 다 닮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자. 나의 아버지는 주택 건설업을 하셨는데 적을 때는 10채, 많을 때는 100채까지 집을 짓곤 했다. 한 번 집을 지을 때마다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갔다. 아버지는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담보로 내걸고 은행에서 상당한 금액을 대출받아야 했다. 따라서 집을 팔아 현금을 융통할 수 있기 전에는 항상 빚을 진 상태였고 돈 문제로 전전긍긍했다. 이런 시기에 아버지의 기분이 좋을 리 없었다. 당연히 관대하지도 않았다. 내가 무슨 일 때문에 돈을 좀 달라고 하면 을에 돌아오는 대답은 내가 뭘로 보이냐? 돈으로 보이냐? 이 말 다음에 너 미쳤냐? 였다. 물론 내가 받은 것은 애초에 받으려 했던 동전 몇 개가 아니라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 라는 식으로 노려보는 시선이었다. 이런 눈초리가 어쩐지 다들 알 것이다. 지은 집이 팔릴 때까지 1년이나 2년간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 그 후에 집이 팔리고 나면 그야말로 돈통에서 헤엄치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유쾌하고 친절하고 아주 관대해졌다.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용돈 줄까? 하고 물어보기까지 했다. 난 아버지가 전에 했던 그대로 노려보고 싶었지만 그 정도로 멍청하진 않았던지라 그저 한마디만 했다. 고맙습니다. 좋은 시절은 그렇게 흘러가고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 좋은 땅을 찾았어. 다시 집을 지어야겠어. 라고 선언하는 끔찍한 날이 닥친다. 그럴 때면 나는 아버지의 건투를 빌게요. 라고 말하면서도 다시 시작될 힘겨운 나날들을 떠올리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곤 했다. 내 기억이 살아있는 6살 때쯤부터 21살 때까지 이런 과정의 연속이었다. 21살 때 내가 부모님의 집을 떠나 독립했을 때에야 이 반복의 고리가 중단되었다.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학교를 마치고 독립해서 아마 짐작할 수 있겠지만 나도 건설업에 뛰어들었다. 아버지가 하셨잖아요. 이거 따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따라 사업을 벌렸다 접는다.
다른 몇 가지 사업을 전전했다. 이상하게 돈을 조금 벌었다 싶어도 시간이 지나면 금세 빈털터리가 되었다. 다시 세상 꼭대기에 앉으리라 호언장담하며 또 다른 사업에 뛰어들어 보지만 1년 뒤에는 또 다시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던 패턴이 근 10년간 계속되었다. 그 후에야 내가 사업 선택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동업자나 직원, 경제 상태 아니면 상황이 잘 풀린다 싶을 때 일을 그만두려 하는 나의 상황이나 성향이나 기타 등등의 탓이 아니라 다른 곳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죠? 주변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직원, 동업자, 경제 상황이 잘 풀린다 싶을 때도 뭔가 상황이 안 좋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잘 보시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한 곳에 꽂혀서 주변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라고 탓하고 싶어 해요. 남 탓. 왜? 내가 가져오기가 힘들거든. 내가 자신이 없거나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기 싫을 때는 자꾸 외부에서만 보여요. 내가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계속 힘들죠. 근데 이렇게 잘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상황이라도 나는 안 좋아지고 계속 나쁜 상황도 내가 안 좋고 뭔가 내 내면에서 느끼는 그 에너지는 똑같이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잘 되든 잘 돼도 빠져나가고. 그래서 마침내 어쩌면 정말 어쩌면 내가 무의식적으로 아버지의 변덕스러운 수입 패턴을 답습하고 있을지 모르는 일이었다. 아 아빠가 적게는 10 채에서 100 채까지 막 하면서 힘들고 막 했던 마음, 팔릴 때까지 힘들었던 그 느낌 있잖아요, 에너지. 막 힘들어하고 결핍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내가 아버지 돈 줘 했을 때 날라오는 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느낌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돈이 물질이 오든 안 오든 떠나서 그냥 정말 의식이 뛰어나다면 아빠가 "없어." 할 때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없으시군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아버지를 이해하기보다는 내가 욕을 얻어먹으면서 그 힘들어하는 모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느낌을 가져오면서 내가 그거를 돈에 대한 어떤 그 느낌이 세팅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말을 꼭 하고 싶다. 나는 감사하게도 이 책에서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배웠고 그 변덕스러운 패턴에서 벗어나기 위해 과거로부터 형성된 나의 프로그래밍을 다시 세팅하여 지속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는 지점으로 나를 이끌어갈 수 있었다. 야,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이분은 엄청난 거예요. 그쵸? 이런 상황인데도 본인이 새로 세팅을 한 거죠. 앞전에 여기에서 나와 있듯이 인식을 하는 거, 내가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돈이 없음을 인식을 했죠. 근데 이해를 한 거예요. '아 부모님이 그랬지 내가 20살 이전에는 내가 돈을 벌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 아닌데 부모님의 일이 내 일인 것처럼. 그쵸? 그렇게 내가 가지고 왔더라. 내 것이 아닌데 잘못 세팅됐다라는 거를 인제 이해를 하고 변화를 선택하는 거죠. 내가 결핍을 계속 경험을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내가 풍요를 선택을 할 것이냐, 돈이 있음을 선택을 할 것이냐, 어떤 것을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그리고 변화를 나는 풍요로운 거, '아 나 2021 년도에는 나는 정말 성공해야 되겠어. 나는 얼마를 벌어야 되겠어.' 뭔가 이런 것들이 세팅이 되면서 선언을 하는 거죠. 그쵸. 이 4 가지 가르쳐 드렸잖아요. 여기서 인제 이 책에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하신 거예요. 이분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보면은 햄도 그렇고 그냥 이유가 없이 그냥 따라서 하고 있다는 거죠. '부모님을 따라서 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좋은 것만 따라서 하면 되는데 그래도 좀 다행인 게 제가 인제 돈에 대한 그런 믿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엄마도 돈을 잘 모았는데 이상하게 엄마에 대한 어떤 그 안 좋은 그런 걸 보고 엄마보다는 아빠가 행복해 보였어요, 마구 쓰는 아빠가. 그래서 저는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다 쓸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버는데 많이 다 써요.
신기하죠?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결핍을 경험을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또 엄마는 돈을 벌지만 그러면서 그 속에서 있으면서 제가 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음 그 큰아이, 둘째, 셋째가 있어요. 애가 셋이. 다 달라요 각각. 근데 이제 둘째가 딸인데 LA 봄님 들어오셨네요. 근데 그 딸이 돈을 큰 애도 그렇고 돈을 잘 모으는 게 있어요. 저는 돈을 안 모았어요. 그냥 쓰는 게 좋아서 다 써 버렸거든요. 근데 인제 저희 남편이 돈을 모으는 거를 잘해요, 모으는 거를.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돈에 대한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모아 놓으면 제가 갖다 써요. 그래서 못 모으게 모은 거를 다 써 버리는 경향이 제가 있어요. 어떤 그거를 해서라도 큰돈을 갖고 와서 써 버리는 게 있어서 큰 틀에서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하나, 하나하나 뭐냐면 모으는 거는 있는데 요새 이렇게 보면 큰애도 어제 집에 인제 왔는데 이제 분가를 제가 다 시켰잖아요. 첫째째, 셋째가 다 분가가 돼 있는 거예요. 아들 둘이는 작년에 인제 작년이죠. 올해가 1월 2 일이니까 이제 1월 달에 이제 분가를 시켰어요. 1월 달에 다 분가를 시켰는데 어제도 보니까 뭔가 인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늘 얘기해 주시는 게 있어요.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 있을 땐 날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미가 먹이를 잡아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미가 먹이를 잡아다 주면 그걸 받아 먹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때가 돼서 얘가 스스로 날 수 있을 때는 날게 해 줘야 되는데 날지 못할까 봐. 그러니까 내가 나의 두려움 때문에 이 독수리가 날지 못할까 봐 계속 먹이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갖다 주니까 갖다 주는 게 사랑인 줄 알고 그러니까 성장을 했으면 독수리가 날아야 하잖아요. 근데 날아야 되는데 나는 어떤 기능은 잊어버리고 그냥 엄마가 나의 또 아이의 어떤 어릴 때 상처의 두려움이 갖다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사랑이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사랑인데 그렇잖아요. 자기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자꾸 인제 안타깝고 뭔가 막 그런 마음이 저의 어떤 두려움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갖다 주는 어떤 그런 것들을 큰애한테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면서 독립을 시키면서 제가 인제 예전에 한번 단호하게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래도 나가서 뭔가 해야 될 포인트를 저는 인제 이게 뭘 안 보는데 어느 정도 좀 해 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직 보진 않았어요. 해 놨대요. 그래서 인제 저희 남편이 보면서 얼마까지 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고 나가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또 한 번 되게 매몰차게 제가 이제 안 해 주는 어떤 그게 있었고 저번 달에도 안 해 준 게 있었는데 바라고 있다 벙 떠 가지고 못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럼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밑에 있는 거 못 받아도 할 수 없지 뭐. 본인이 그릇이 안 되면 못 받는 거지.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이제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어떤 그런 거로 들어가다 보니까 하는 거야. 하더니 돈도 이거 월세 모아 놨어요. 뭐 모아 놨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스스로 다 하는데 내 두려움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 독수리가 날 수 있는 독수리를 계속 먹이를 갖다 준다면 독수리는 날개를 펼 수 있을까요?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죠. 기능을 나중에는 아마 독수리가 나이가 더 많이 들어서도 날지를 못할 거라는 거죠. 안 써 봤으니까 날개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늦었어요. 저희 아들이 인제 31살 된 거예요. 10 년을 너무 데리고 있었는 거예요. 10년 동안. 제가 인제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못 갔잖아요. 근데 저는 못 간 것에 대한 거를 엄마가 "돈이 없어서 너 안 가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공부를 또 못했기 때문에 안 갔는데 엄마가 "가지 마라." 했던 그 말이 아빠가 또 돈을 아빠가는 문제가는 아니겠지만 아빠가 돈을 못 모으시고 어릴 때 신념 때문에 못 모으고 못 벌고 했던 거를 엄마가 또 같이 누군가 벌었으면 되는데 엄마도 그런 상황들이 안 되고 그래도 근근히 살아가는 데는 살았지만 엄마가 나서서 "안 가면 안 되겠니?"라는 얘기했던 거. 내가 못했던 건 생각 안 하고 엄마가 안 해 줬다는 거를 갖다가 계속 마음속에 있어 가지고 그냥 얘가
고3 때 2 학기 때 뭔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조금 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엄마를 잡기 위한 거였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그래. 재수하겠다. 삼수하겠다. 반수하겠다. 그다음에 이거 편입하겠다.' 한 4 년을 공부를 무슨 있잖아요. 대학 4 년을 다니듯이 다 다닌 거예요. 그 편입을 인제 서울 쪽에 어디 이제 편입을 인제 그 서울 분당 쪽에 그 편입을 한 상태에서 또 딱 보니까 엄마가 제가 하는 일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걸 하면 더 좋겠다.' 싶어서 끝까지 다니지도 않고 또 이제 갈아타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연민을 가지고 막 안타까워서 해서 애를 했던 것들을 보니까 잘하는 것 같아요. 그게 잘해요. 그리고 모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성향을 닮은 것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빠가 늘 잔소리처럼 또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인제 둘째도 그러는 거예요. 돈을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인제 모았대요, 둘이서 사위하고. 둘이 인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저랑 똑같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거기서 들어오는 돈을 모아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단위가 어느 정도 높게 모아 놓은 거예요. 모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늘 "아빠가 계속 그랬어. 아빠가 계속 그랬어." 그러면서 청약도 꽤 이렇게 넣었더라고요. 청약도 넣으라고 그래 가지고 대학 다닐 때 아빠가 그래서 "넣었어, 넣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넣은 거예요. 그래서 몇백 이게 하여튼 100만 단위로 해서 이렇게 모아 놨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 아이들이 다행히도 그래도 남편이 얘기를 잔소리같이 "네." 이렇게 했던 거. 저는 돈에 대한 교육을 안 시켰거든요. 제가 돈에 대한 게 경제에 대한 게 안 좋았기 때문에 안 좋은데 아빠가 계속 했던 것들이 그래도 아이들한테 영향을 받으면서 이게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인제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또 막내가 또 왔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용돈을 탁 가지고 온 거예요, 봉투 3 개를 할아버지하고. 너무 웃겨 가지고 '야 얘는 뭐지?' 하면서 근데 큰애는 아직까지는 그건 안 되는데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몰라요. 나중에 이거 듣게 되면 어떻게 될지. 근데 봉투를 뚝 가져오면서 선물을 인제 분가했다고 선물을 이렇게 사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신풍방통하고 참 이렇게 셋 다 분가를 해 놓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참 그게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얘네들이 할 수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저의 어떤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아이들을 붙들고 있었지 이렇게 분가하고 나서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그냥 다 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이게 참 그러면서 저도 이게 뭐냐면 무의식에 부모님들이 하고 있는 걸 그대로 세팅이 되잖아요. 그래도 다행인 게 저희 남편이 이렇게 모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고 했던 것들이 뒤에서 경제적인 부분. 저희 남편은 정말 저희 남편도 되게 가난했었는데 '돈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게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은 전체적인 어떤 돈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의식은 높은 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보다는 좋아요. 저는 성공에 대한 거는 좋은데 경제에 대한 거는 안 좋은 거를 의식을 인제 지금은 더 이제 높이고 있는 어떤 그런 공부하면서 과정에 있는 거고 저희 남편은 모르겠어요. 성공도 어느 정도 했겠죠. 성공하려고 그냥 하고 있는 와이프를 만나서 또 같이 성공이니까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인제 경제적인 부분은 또 다른 부분에 '아이들한테 영향을 그렇게 미쳐 있구나.'라는 거를 그리고 계속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거야. "분가했으면 선물 사 와야 돼. 용돈 가지고 와." 그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그러면서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다 이렇게 그냥 하는 모습을 보는 거야. '아 얘는 왜 그랬어. 이랬어.' 그게 아니라 "너 막내가 그랬는데 너는 왜" 이런 얘기도 하고 괜히 상처받고 아직은 "이렇게 해야 돼."라는 얘기를 꾸준하게 했을 때 더 큰 거를 주게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서. 왜냐면 무의식 중에 제가 하는 거와 남편이 하는 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잘못되어 있는 어떤 결핍에 들어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시크릿도 계속 데리고 가고 막내는 왜 가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어제 또 그러는 거야. "엄마 있잖아. 내가 타고 싶은 차가 있어." 하면서 꿈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5 시리즈까지는 아닌데 4 시리즈인데 내가 진짜 엄마 집에 와서 밥만 배고플 때 밥만 얻어 먹고 모든 것들을 다 줄이면 자기가 살 수 있는데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으니까 "엄마 사 줄래? 사 줄래?" 막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 아니." 하면서 있잖아요. 막 이러니까 막 하고 싶은 그런데 있잖아. "너 네가 스스로 살 수 있는 게 시크릿을 가면 살 수 있어. 너 이거 살 수 있어." 그랬더니 사 준다고 얘는 제가 사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가 "사 준다고."가 로 들리나 봐요. 그래 가지고 이게 원하는 대로 듣는다는 것도 눈에 너무 보이고 제가 선생님을 정말 귀인이죠. 귀인이신 거예요 선생님은. 저는 또 그러니까 선생님을 또 착각을 한 게 있었어요, 선생님에 대한 게. 그러니까 엄마를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엄마가 신인 줄 알고 착각을 한다." 근데 그 신이 때리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신을 엄마라고 생각했다. 저는 선생님이 신도 아닌데 신으로 뭔가 근본적으로는 큰 신이죠. 우리가 모두 다 의식이고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선생님도 끊임없이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인데 끊임없이 그것들을 요구하는 어떤 제가 있는 거야. '아 다 끊임없이 조건 없는 그냥 신이구나.'라는 그런 게 빠진 착각을 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인제 요즘 들어서 이렇게 보면서 '그래 선생님도 사람인데 인간인데 있잖아요. 완전 너무 기인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착각을 하면서 봤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 그래 그게 아니다. 선생님도 힘들 때가 있으시겠다.' 근데 힘든 걸 빨리빨리 전환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 그게 아니지 참.' 하면서 힘드실 때는 제가 같이 옆에서 그냥 이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제가 뭔가 이렇게 아직까지도 모든 이렇게 바라는 그런 마음들 그게 있구나라는 게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역시 뭐냐면 엄마한테 바랐던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바라는 게 연장선이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엄마에 대해서 이 무의식에 들어가 있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안간힘 쓰는 모든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그냥 내려놔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순간. 그냥 이렇게 내려놔서 편안하게 '그래 그거 굳이 그거 쥐고 있으면 뭐 하지?' 내가 버려질까 봐 빼앗길까 봐 막 그런 것들 때문에 왜냐하면 경제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무의식 중에 이런 생각들 '햄을 끝을 이렇게 잘라야 된다.'라는 무의식적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보고 배운 것들이 어릴 때 엄마에 대한 이게 경제적인 게 정서적인 거와 모든 것들이 연결이 돼 있어요.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날아가요. 이렇게 딱 날아가는데 이 밑에 엄마에 대한 어떤 강력한 그러니까 버려질까 봐 두려워하는 두려움. 의식 수치 외우시라 그랬잖아요. 의식 수치 지금 계속 올려 드려요, 반짝방에서. 그 반짝방에서 보면 이제 20, 30, 50 이거 외우세요. 20, 30, 50 막 20의 수치심, 30의 죄책감, 50의 무감정, 75의 슬픔, 100의 두려움 있어요. 125의 욕망, 바라는 마음이 많고 50에 바라는 게 안 되면 50에 분노를 또 막 하게 되죠. 분노를 표출하게 되고 분노를 하는데도 안 되고 175에 자존심. 자존심 상하니까 나를 감추려고 열등감이 자극이 돼서 '내가 최고야.'라는 거를 또 부르짖고 그게 이제 되게 200 이하의 굉장히 낮은 의식에서 이 감정적으로 휘둘려 있는 내가 감정인 상태로 되어 있어서 막 분노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두려움에서 근본적으로 돼 있는 거. 그걸 200 부터 용기를 내는 거. 용기를 내서 이걸 내려놔야 되는 부분들이 용기를 내는데 요때부터 긍정적이잖아요. 긍정적이고 250의 중립,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250의 중립에서 310의 자발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감정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 내 어떤 다른 사람의 타인에게 감정의 또 변화가 여파가 있죠. 내가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350에 수용하는 거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거 400의 이성 이해, 500의 사랑, 540의 기쁨, 조건 없는 사랑, 600의 평화로운 거 이런 상태 그래서 700에서 1000 까지는 깨달았는 어떤 내가 생각이 없어야 되는 이 수치가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내가 어릴 때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딱 이렇게 태어났을 때 두려움이 딱 세팅이 됐어요. 근데 그걸 깨달으려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려움을 딱 있죠. 땅 밑에서 딱 있잖아요.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63 쇼핑에도 맨 끝에 반짝반짝반짝 불이 있어요. 비행기가 날아가요. 날아갔을 때 63 쇼핑에 그 제가 그냥 어제 그냥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제일 누구라고 뭐 하여튼 잊어버렸어요. 근데 봤는데 뭐냐면 어제 이제 그 심심하니까 인제 뭐 하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봤는데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롯데 시그니엘 있잖아요. 거기가 상징적인 그런 아파트잖아요. 한국에서 제일 높은 롯데 시그널 잠실에 있는 거. 거기에 제일 자기가 제일 가난하게 살고 있대요. 이 집이 되게 가난했었고 6년 전에는 굉장히 노숙자 생활을 했었는 친구인가 봐요. 근데 롯데 시그니엘에 그래도 월세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월세 엄청 비싸거든요. 한 90평 정도 롯데로 들어갔는데 근데 거기에서 얘기를 하는데 아이하고 이렇게 보면 거기에 인제 이렇게 취재를 들어가신 분이 헬리콥터가 저기서 보여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헬리콥터가 저기서 보인다고. 그러니까 헬리콥터가 저기서 보이는데 우리는요 애도요 새도 저기서 보이고 새를 저기서 밑에서 본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딱 보면서 그냥 보면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저는 이렇게 의식 수업을 선생님을 만나서 의식 수업을 2011 년부터 제가 2 월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2 월이잖아요. 2021 년이에요. 2011 년도. 그냥 딱 만 10 년이 딱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만으로 완전 꽉 찬 횟수가 아니라 10 년을 공부하면서 11 년째 이제 넘어가는 그런 단계가 있거든요. 지금이 아직은 13 일이죠. 제가 19 일부터 다음 주부터는 이제 11 년째 넘어가는데 그냥 자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 혼자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 날아다녀. 새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위에서 봐. 두려움이 있는데 뭔가 내가 위에서 본다면 두려움을 넘어선 거잖아요. 그 이제 헬리콥터가 막 지나가. 헬리콥터가 지나가는데 내가 같이 있다면 부딪히겠죠.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헬리콥터가 자존심이야, 자부심이야. 근데 내가 같이 여기서 내가 착 날아가다가 뭐야? 내가 보고 있다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뛰어넘어서 아마 그 지을 때 약간 롯데가 몇 층이죠? 굉장히 높죠. 제가 그런 건 잘 하여튼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꼭대기에 불을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불이 안개가 껴 있으면 꼭대기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꼭대기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 불이 반짝반짝하지 않으면 헬리콥터는 지나가다가 부딪혀 버리죠. 그래서 불 그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이게 딱 되어 있는데 그게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제가 갑자기 그냥 선생님도 이렇게 어떤 상황에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순간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래 가시진 않는데 순간 힘들어하시는 거 뭐 이런 게 순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의식이 높다고 생각을 한 게 선생님이었는데 그걸 딱 보면서 제가 '어 왜 저러시지?' 하고 딱 그랬다가 가만히 며칠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그게 그냥 선생님의 그 모습도 제 모습이잖아요, 힘들어하는 모습이. 근데 그걸 보면서 위에서 이걸 뛰어넘어서 그냥 다 내려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자존심, 자부심 이런 것도 아닌 그 감정적인 어떤 내가 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서 내가 날아다녀도 내가 날아다녀도 내가 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의식이 날아다녀도 부딪힘이 없어야 된다. 그럼 부딪힘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꼭 롯데 시그니엘에 살아보고 싶거든요. 살 거예요. 롯데 시그니엘에 한 100 평대 정도에 저는 꼭 살아볼 거거든요. 근데 그 높이 있는 어떤 살아볼 건데 어쨌든 그냥 살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살아보는데 내 의식 자체가 이 물질이 그게 아닌 내 의식이 이 어떤 응집되어 있는 그런 가보고 싶어요. 가보고 싶어요. 살아보고 싶어요가 가보고 싶어요. 이 내 의식이 이 밑에 있는 20 이나 30 이나 50 이나 75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왜 자존심, 욕망, 집착 막 이런 분노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가면 안 걸리거든요. 근데 아직은 이게 탁탁 걸리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분노에서 이런 것들이. 이게 내려놓으면 더 내가 높아지면 이게 건드려지기가 부딪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슝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 이게 모든 것들이 두려움 때문에 경제적인 거 그러니까 정서적인 게 해결이 되면 경제적인 것도 내 생각이 맡고 있다라는 거. 내가 어릴 때 보고 듣고 그러니까 내 그게 상태가 아니라 오늘은 손희경 님이 31 분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삶, 부모님들은 그 위에 때 부모님들의 어떤 할머니 있잖아요. 내 삶에 그냥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냥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너무 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결정한 것 같으면 모르는데 내가 결정한 게 아닌 게 그냥 나도 모르게 원숭이 같이 따라한 거예요. 원숭이가 따라하듯이 그냥 따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것을 새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변화를 새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냥 어릴 때 했던 것들을 그냥 습관적으로 했던 걸 내려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경제적인 것도 정서적인 게 내려놔지면 경제적인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맡고 있었다. 부모님의 어떤 삶으로 내 삶을 엄청 엄청나게 내가 확장이 돼서 펼칠 수 있는 거를 부모님의 삶에 의해서 내가 내 생각으로 내 믿음으로 무의식 안에 있는 내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막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굳이 내가 정했던 것도 아닌데 그냥 왜 따라하지? 원숭이같이 원숭이도 아닌데 내가 뭐요? 의지가 있는데 내가 변화를 선택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33 분이 됐어요. 그쵸? 네. 그래서 어 올해 2021 년도에는 새로운 삶을 선택을 하세요. 부모님이 했던 걸 그대로 따라하지 맙시다 우리. 예. 저도 그대로 따라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걸 따라하지 말고 참 그러고 보니까 우리 저희 시어머니가 돈을 참 잘 모으셨던 것 같아요. 안 쓰시고. 예. 그런 거를 다 따라했던 것 같네요, 저희 남편은. 저는 또 엄마보다는 아빠를 또 더 많이 따라했었고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이 내가 정말 나는 돈도 잘 모으고 정말 돈을 저는 잘 버는 사람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선택하면 들어오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시크릿이라는 교육 프로그램도 가셔야 무의식에 저는 10년 동안 벌면서 이런 생각이 또 바뀌게 되는 생각의 계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좀 더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공부 더 많이 하세요. 아셨죠? 그리고 무의식도 바꾸려면은 시크릿 교육을 갔을 때 쑥 들어올 수 있는 그 무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올해 2021 년도에는요. 여러분들 정말 원하는 무의식에 원하는 거 말고 무의식을 바꿔 버려 가지고 정말 현재 의식에서 원하는 게 무의식도 바뀌어서 원하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그런 삶을 2021년 펼치시면서요. 복 많이 받으시고 무의식이 원하는 대로 세팅되는 그런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심상화도 하시고 심상화 다 하시고 의식 수치 외우셔야 되겠죠. 네. 외우셔야 돼요. 의식 수치를 다 외우셔 가지고 '아 내가 어떤 이런 상태구나.' 내려놓으시고 내가 의식 수치의 목표도 있어야 돼요. 600 평화로움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